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 중인 토트넘 소식입니다. 경기에 대한 외신의 평론을 전해드린 제 영상에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멋진 방송 구독 갑시다. 왜 수비가 개판이라는 말은 안 하세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외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외신 기자들이 주목한 토트넘의 수비,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토트넘 외신 기자 댄 킬패트릭의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다룬 기사와 스포츠 전문 언론지인 애슬레틱지의 토트넘 수비에 대한 훌륭한 분석 준비해봤습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번 시즌 토트넘의 공격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이번 시즌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골은 총 12개로 프리미어리그 팀 20개 중 단 4팀만이 이보다 더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EPL 최고의 듀오를 거론할 때 무패 우승 시절의 아스날, 저저번 시즌 우승팀 맨시티, 저번 시즌 우승팀 리버풀보다 항상 먼저 거론되는 손흥민 케인은 사실상 원래 우승권 팀의 공격진 퀄리티였습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이 그들의 선전을 보며 미안한 마음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날아다니면 날아다닐수록 수비진은 어떻게든 무승부를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최고의 투수라도 타선이 지원 못해주면 우승할 수 없는 야구 경기와 같죠. 토트넘은 현재 15득점으로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위는 7위, 선두인 에버튼과의 승점 차이는 5점이나 나는 상황입니다. 아쉬운 무승부 2개에서 이른 승점이 4점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아쉽죠. 하지만 에버튼과 득점을 비교해보면 토트넘이 오히려 하나 앞서 있습니다. 축구계의 명언이 하나 떠오르죠. 우승에 대한 유명한 명언입니다. 공격은 경기를 이기게 해주지만 수비는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해준다. 이에 스포츠 전문 언론인 애슬레틱지에서는 토트넘의 수비 문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명하며 상당히 훌륭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토트넘 소식을 전해주는 외신 기자 중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댄 킬패트릭이 이번 시즌 우승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며 팬들의 호응을 받았는데요. 이 두 이야기가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댄 킬패트릭 기자가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토트넘의 수비에 대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웨스트햄전 몰락하며 이상한 시즌을 겪고 있는 토트넘의 우승 희망은 수비 발전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참 이상한 시즌입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 80분간 토트넘은 그야말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기사를 시작한 댄 킬패트릭은 그 후 10분간 벌어진 웨스트햄의 3골 잔치에 무리뉴가 설명할 방법을 잃었다며 단지 방심이나 베일의 등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무리뉴가 말했던 football happened, 즉 축구가 축구했다라는 말로 의역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마치 공은 둥글다는 말로 결과를 알 수 없는 축구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분석이라고 할 수 없겠죠. 댄 킬패트릭은 더 나아가 토트넘의 케인, 손흥민, 베일이 이끄는 공격진이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건 확실하다며 아스톤빌라에게 7대2 대패를 당하고 반다이크까지 이른 리버풀, 그리고 레스터시티에게 5점을 내준 맨시티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첼시 역시 램파드 감독 체제 하에 수비진의 문제를 보이며 소튼과 3대3, 현재 상위 팀들 중 가장 견고한 팀은 묘하게도 2골을 실점한 아스톤빌라입니다. 댄 킬패트릭 기자는 현 상황을 지켜보며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This year's title charge could rest on which top side is least chaotic on the back. 올해의 타이틀, 즉 우승은 상위권 팀들 중 후방이 가장 혼란이 적은 팀에게 갈 것이다. 과연 토트넘의 수비 불안은 단지 불운의 연속인 것인지, 운도 계속되면 실력이라는 말이 있죠. 이에 대한 분석을 한 애슬레틱지의 놀라운 분석으로 바로 이어서 들어가 보시죠. 애슬레틱지에서는 바로 핵심을 찌르는 기사의 제목으로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필요 없는 파울과 조심성 없는 수비, 프리킥은 토트넘 고민의 근원이다. 이 댄 킬패트릭 기자가 이야기한 토트넘의 이상한 시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 토트넘의 실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패턴이 있습니다. 기사에는 토트넘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무리뉴가 토트넘의 8실점 중 6개는 페널티킥과 세트피스에서 나왔다는 점을 거론했다는 점을 통해 무리뉴가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acute, 날카롭게란 뜻이죠.
그의 말처럼 웨스트햄전 첫 실점을 살펴보면 시소코가 란지니를 막는 이 상황에 사실 공이 갈 곳이 뒤에 마수아쿠밖에 없지만 옆에 오리에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울을 범하게 되며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곧 발부에나의 골로 이어졌죠. 이때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선수는 시소코 그리고 산체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에버튼전 실점할 때 기억하시나요? 알데바이럴트가 히카를리송을 막는 상황, 옆엔 심지어 도허티가 있는데 공을 줄 곳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파울을 범하고 이는 칼버트 르윈의 헤딩골로 이어집니다. 웨스트햄전의 첫 실점과 놀랍도록 비슷한 상황이죠. 뉴캐슬과의 경기에선 어땠을까요? 조엘링턴의 횡패스를 윙크스가 끊어냈지만 그럼에도 호이비에르가 거칠게 들어오며 파울을 만들어버립니다. 불필요했죠. 이 공을 통해 질주에 들어가던 앤디 캐롤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자는 사실상 토트넘이 이 경기들을 편안하게 가져갔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웨스트햄전 마지막 골을 생각해보면 오리의 파울 역시 불필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엔 토트넘이 걷어내는데 성공하지만 박스 밖으로 걷어내려던 윙크스가 오히려 달려들어오던 란지니에게 공을 셋업하며 이번 라운드의 골이라고 해도 충분한 원더골이 터지죠. 본 기사에서는 무리뉴가 이런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 없는 파울을 최대한 덜 범하려고 노력해야 승점을 던져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에는 개인적인 실수 역시 한몫하며 문제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산체스의 자책골은 불운하기도 했지만 그가 저지른 여러가지 판단 미스 중 하나였고 어쩌면 다른 기사에서 언급되었듯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토트넘을 상대로 한 골들을 모아보면 세트피스 이외의 골들은 원더골입니다. 이번 웨스트햄전의 마지막 골도 그렇지만 슈켄디아전, 손흥민의 함부르크 시절 동기였던 발미르 나피우의 골 역시 그렇습니다. 잘 찾고 예상 밖에 막기 힘든 골이었죠. 아직 이번 시즌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를 한 적이 없는 토트넘은 이제는 득점만큼 실점 없는 경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에 맞는 성과를 거둬야 자신감이 생기겠죠. 무리뉴는 그 세트피스에 관한 얘기를 한 인터뷰 후 다른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이 첫 골을 실점했을 때 웨스트햄이 희망을 가졌고 토트넘의 선수들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이를 견뎌내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이용당한 시점에 자신감이 하락한 토트넘. 웨스트햄의 승리와도 같은 막판 무승부는 토트넘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한 결과였습니다. 토트넘의 선수들은 이에 대해 알았지만 더 조급해지며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렸고 상대방의 멘탈이 흔들리는 것을 본 웨스트햄은 자신들의 희망의 불씨를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젠 그야말로 멘탈리티에 달린 수준까지 발전한 토트넘의 다음 과제는 명백합니다. 잘 막고 불필요한 파울은 자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갖자. 공격은 이미 월드클래스고 경기는 이길 수 있으니 수비가 올라와주면 이번 시즌 트로피 가능하겠죠. 모든 강팀의 수비진이 흔들리는 가운데 토트넘의 수비진도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전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